아침 안녕하십니까, 수랑입니다. 제가 엔도에 이렇게 세미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고민했는데 좀 더 많은 그 분들에게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또 주제가 좀 좁고 최대한 좀 얕게 개괄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좁아져서 좀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굉장히 별로죠. 저는 오늘 MTA가 어떤 재료고 또 근관치료에서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MTA는 바이오세라믹이라는 바이오세라믹이라고 불리는 재료 중에 한 종류인데, 바이오세라믹은 생체 적합성이 있는 세라믹이나 금속 산화물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MTA는 성분과 특성이 공사장에서 쓰이는 시멘트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에피코 서저리를 할 때 루트 끝에다가 우리가 아멜감도 넣고 GOE, GPC 전부 다 충전을 해보잖아요. 레진도 써보고. 그렇게 치과 재료들을 다 써보다가 시멘트를 써봤는데 괜찮아서 재료로 개발한 걸까? 이건 제 뇌피셜인데 어쨌든 공사장에서 쓰이는 그냥 시멘트랑 성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멘트가 물과 만나서 굳으면 밀폐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시멘트 위에 세포가 닿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세포들이 이 위에 막 붙어도 자라고 기대 이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니까 근관치료 영역에서는 한 20년 동안의 MTA에 대한 연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는 MTA는 골드 스탠다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별로죠? 연구된 바에 따르면 MTI는 박테리아 저항성도 있고 세포 독성은 굉장히 적고 염증 반응이 적게 일어나서 환자가 통증이 적어요. 게다가 치주 줄기세포를 자극하고 에피컬 쪽 줄기세포도 자극해가지고 세포 분열이 촉진된대요. 또 골흡수 기전을 방해해서 소금이 일어나는 부위나 에피컬 리전에 골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골흡수를 막아줍니다. 임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치과 재료를 수복할 때 정말 침과 물과 피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시멘트가 물이 있어야 굳는 것처럼 MTA는 수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수분이 있어야 경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근관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켰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 또 퍼포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피가 퐁퐁 솟아나고 있는데 다른 재료를 밀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MTA는 이런 경우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재료는 없겠죠. MTA 단점으로는 믹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고운 모래 같아서 물이 조금만 많으면 다 흙탕물처럼 녹아버리고 물이 적으면 덩어리가 날리고 겨우 믹스해서 옮기다가 환자 입안에서 다 떨어지고 다져 넣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시멘트를 얇게 이렇게 바른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두께가 확보돼야 강도와 밀폐성이 있고 경화 시간도 오래 걸리죠. 또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초기에 나왔을 때는. 제가 수련을 받을 때는 그람당 가격이 금보다 비쌌기 때문에 교수님이 미국 학회에 갔다 오셔가지고 수련들한테 선물처럼 한 포씩 나눠주셨고 교수님이 수술하시는 환자는 이 프로루트 MTA로 수술을 하고 저희가 수술하는 환자는 시멘트 한 포대를 사놓고 인턴이 고운 채로 덩어리를 걸러서 그걸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래도 뭐 다 잘 되더라고요. 또 이 캡슐에 하나에 들어있는 게 일회용이에요. 일단 한번 개봉을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를 해서 얘가 이제 먼저 굳어가지고 좀 조각조각 흩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최근에 초기 버전에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많이 좋아져서 믹스를 따로 안 해도 되게 프리믹스 타입으로 나오고 주사기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바로 원하는 부위에 짜놓을 수 있게 되었고요. 굽는데 걸리는 시간도 원래는 2~3시간 걸렸는데 업체 설명으로는 2~3분, 적어도 한 5분 정도 지나면 바로 위에다 당일 내진 수복이 가능합니다.
치아 변색을 일으키는 성분들도 많이 빠졌고 무엇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시린지 하나에 한 6만 원대 정도니까 이제 이게 좀 하나 사면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가격 때문에 써야 되는 케이스에 좀 망설여진다 이런 경우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개봉을 하면 서서히 굳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쓰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쓰면 이게 굳어가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는 임상 케이스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C쉐입 가진 학 7번 의도적 재직술의 루트 앤드 필링 머티리얼로 쓰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논문에서 찾은 거고요. 안에 이렇게 하얗게 그 GP거 위에 캐널 내에 하얗게 보이는 게 파이버 포스트래요. 3개를 넣어도 돼요. 이런 경우에 밑에 리전이 생기면 다른 치료 옵션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발치를 해서 루트를 잘라보니까 그 중간에 GP콘이 동그랗게 보이고 하얀색으로 실버가 이제 보이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해야 엔도를 잘했다고 하는 걸까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루트 끝을 자르고 330번 버 같은 거로 와동을 형성을 해가지고 MTA를 채우고요. 다시 제시를 해줍니다. 2년 후 팔로업 사진인데 리전도 없어지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가요? 36번 퍼포레이션 된 거 보이세요? 다행스럽게도 이것도 제 케이스는 아니고 논문에서 찾은 거고요. 이제 사실 이게 너무 멀쩡한 치아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든 의사는 밤잠을 좀 설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행히 퍼케이션 부위에 MTA를 받쳐줄 수 있는 골이 있기 때문에 MTA로 천문 부위를 수복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1년 뒤 팔로업인데 왜 크라운을 씌우지 않았는지 이런 거는 짐작할 수 없지만 어쨌든 환자의 불편감은 없다고 하고 치아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보셨죠? 치근이 완성되지 않아서 열려있는 이제 미성숙 연구치에 리전이 생긴 건데요. 이 케이스는 치외치 때문에 치수가 괴사된 것 같고 이렇게 오픈된 근관에 GP콘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꾹 밀어 넣는다는 게 잘 되지가 않겠죠. 예전에는 이럴 때 칼시팩스를 넣어가지고 밑에 덴틴 브릿지가 생기기를 하염없이 기다렸거든요. 한 1년 18개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열려 있으니까 치아가 깨져오기도 하고 또 덴틴 브릿지가 생긴다 해도 어떤 데는 두껍게 생기고 어떤 데는 얇게 생기고 하니까 치료가 어려웠는데 MTA를 쓰면 이렇게 기다릴 것 없이 2-3번 만에 엔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협조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성공률을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치료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치과 케이스인데요. 35번 20살 여자 환자분이 35번을 다른 치과에서 서너 번 엔도를 하셨대요. 더 이상 뭐 염증이 제거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큰 병원을 찾아오신 건데요. 아마 이분도 치아치 때문에 치수가 괴사된 거 아닐까 짐작을 하고요. 이미 다른 치과에서 근관 소독을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확인만 하고 필링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내원에는 그냥 워킹 랭스를 재고 소독을 하고 보냈고 두 번째 내원에 MTA로 한 3mm 정도 MTA 플러그를 에이피컬에 형성을 해줍니다. 그냥 MTA 파우더를 밀어 넣으면 되고 생각보다 근관 밖으로 빠져나간다거나 다루기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거든요. 그리고 3mm MTA 플러그를 형성한 위에 겉터퍼처를 백피를 하고요. 이게 치료 시작 3달 후 환자는 내원에 총 3번 정도 하셨어요. 초진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치료 과정이 정착이 되실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논의가 진전이 되는데 MTA가 아까 무슨 줄기세포들을 자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뿌리 끝에 있는 줄기세포를 자극을 하면 이제 근관 내에 있는 치수가 전부 다 괴사가 되어 있어도 그 뿌리 끝에 있는 줄기세포가 뭔가 지문 작용을 해서
근관 내에 경조직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왔습니다. 리제너러티브 엔도, 재생을 시키는 근관 치료인데요. 어떨까요? 논문에 나온 케이스들을 사진만 간단하게 볼게요. 21번의 파일이 끝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전부 다 치수는 소독하고 제거를 했고요. MTL을 요만큼 채워요. 마지막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근관벽이 약간 두꺼워진 거 잘은 안 보이지만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근관벽이 좀 두꺼워지고 리저도 줄어들고 35번 치아는 확실히 보이죠? 얘도 이제 뿌리 끝까지 전부 다 소독을 하고 MTA를 위에 막았는데 루트가 길어지고 중간에 덴틴 브릿지 같은 것도 생기고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케이스는 다이렉트 펄프 캡핑인데요. 앞에서 치수가 다교사가 되어도 성공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치수가 대부분 건강한데 우식을 제거하다가 핀포인트로 노출된 부분만 MTA를 적용하면 당연히 성공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미성숙 영구치의 근관 치료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오셨어요. 16세 아이가 충치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37번, 47번에 깊은 우식이 보입니다. 이 친구는 제거를 해보니까 37번은 치수가 노출되지 않아서 그냥 레진 충전을 했고요. 47번은 협식으로 이렇게 치수가 노출되어가지고 MTA 다이렉트 펄프 캐핑을 했어요. 치수를 소독을 하고 MTA를 채우고요. 이 위에 레진 커버를 했고요. 한 달 후 EPT 정상이고 증상은 없고 1년 후 18개월 증상은 없고 EPT도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살 여자 환자. 이거 써봐도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다 왔대요. 16번 깊은 우식이 보이는데 신경치료를 받다 왔다고 했는데 치수가 아직 노출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밑에 열고 잠준 우식을 제거하다 보니 이제 치수가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앞에 케이스랑 비슷하게 MTA로 다이렉트 펄프 캐핑을 하고요. 이렇게 일주일 후, 18개월 후, 32개월. 아직 증상은 없고 타진도 없고 EPT도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레진이 너무 크고 깊어서 언젠가는 크라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비가역성 치수염 증상이 있던 친구인데요. 16번 구개측으로 깊은 치은연화 우식이 되어 있었고 다이렉트 펄프 캐핑 치료 일주일 뒤 사진이고 9개월 뒤 사진입니다. 레진 코어가 너무 크고 치은 연화로 잘 격리가 안 되잖아요. 불안불안했는데 1년 넘게 리콜이 안 됐어요. 오라 연락을 해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결국 또 아프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치수염이 와서 얼마 전에 엔도를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치은 연화에 레진이 있던 부분이 잘 몰표되지 않았고 다 변색이 되어 있었어요. 2명 다 우리 병원에서 제가 다이렉트 펄프 캐핑을 한 친구인데 왼쪽 친구는 아까 1년 동안 리콜 안 되다가 결국 엔도암 방금 그 케이스 환자고 오른쪽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리콜이 안 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성숙 영구치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치료 출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환자의 협조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어요. 치료할 때 울고불고하는 그런 협조도가 아니라 이제 계속 팔로우업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MTA가 좋은 재료다 물론 이렇게 한들 어떻게 잘 수복을 하고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일단 한 번 치료를 MTA를 넣고 나면 아픈 증상이 싹 사라지거든요. 하고 나면 아프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미리 잘 설명을 했죠. 당연히 계속 와야 되고 계속 봐야 된다. 근데 그래도 치과에 잘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 종류의 MTA 타입이고요. 위쪽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 타입의 엔도셈, 아래쪽은 근관 충전할 때 쓰는 실러고요. 믹싱 패드에 가지 짜보면 왼쪽 실러는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무너지고 오른쪽에는 시멘트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금충을 할 때요,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이라고 GP콘을 워킹 렌스까지 잘 맞춰서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그 겉터포처를 좀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들어서 불규칙한 근관을 충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GP콘이 좀 말랑말랑해져도 채우지 못하는 그 작은 공간을 실러가 채워주고, 워킹 GP콘에 열이 잘 전달돼서 말랑말랑해지려면 그 힙 플러버를 워킹 렌스에서 한 2에서 3mm까지 집어넣고 열을 가해줘야 이제 GP콘이 에피컬에서 밀착이 되고 위쪽은 인젝션으로 채우게 되고요. 근데 이게 흐름이 바뀌고 있대요. 이제는 싱글콘 테크닉이라고, 예전에는 싱글콘 테크닉이라고 하면 되게 뭐 정성이 없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근관은 GP 겉터포처가 아니라 MTA 실러가 채우는 거고, GP콘은 실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가이드 역할만 하고,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면 길이를 맞춰주고 근관 입구에서 다른 거 할 거 없이 근관 입구에서 그냥 힙플러버로 GP콘만 커팅만 해주면 돼요. 굉장히 좀 쉬워지겠죠. 근데 이게 성공률도 높대요. 보고된 성공률이 88에서 97%면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사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그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주시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논문에 발표되고 있는 샘플 사이즈가 워낙 적어가지고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이제 대세가 되면 또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폴포토미 하세요. 엔도 하지 말고 폴포토미 해야 돼요. 크랩치의 엔도 하나 이렇게 굉장히 확 끌리죠. 이분이 아까 보여드린 MTA 회사 마루치 사장님이신데요. MTA를 사용한 많은 케이스들을 소개하고 치료 방법도 제시하시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주시겠죠. 저도 케이스 선정을 잘 한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관 치료는 난이도가 높은 치료는 아닌데 술자의 정성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환자들도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 엔도 이후에 팔로업 과정을 잘 거쳐서 보철 수고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치료 기간이 긴 어린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리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어쩌죠? 연습 어쩌죠? 혹시 이모델 하신 거 아세요? 샘플이 있으면 좀 받아볼까요?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좋은 일주일을 보내십시오.